네, 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실업급여를 누가 받는 건지 혹은 어떤 대상이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몇 개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내가 퇴직을 했을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 대답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신청 대상에 대한 요건이 있지만 글만 봐서는 조금 뭔가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총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사업장 최종 이직 사유가 바로 비자발적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퇴직했어도 예외사항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직 사유의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조건, 피보험 단위 기간 같은 경우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단위를 산정하는 거고요. 이전에 이제 이직확인서에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밑에 있는 본문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요 두 가지의 조건에 따라서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거 사례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례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내가 피보험 단위 기간은 전 직장에서 다 채웠는데 자발적인 퇴사를 해서 내가 이직 사유만은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단기간 근로를 앞으로 해서 내가 이직 사유만 채웠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대답을 드리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단기간으로 근로를 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이 근로자 구분이 상용직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르바이트로 채우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때 나의 근로자 구분이 일반이냐 일용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용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이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90일 이상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만료로 만약에 끝났다 하면 이직 사유를 충족했고, 피보험 단위 기간은 현 직장과 바로 이전 종전 직장에 합산을 해서 180일 이상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아르바이트 형태건 어떤 형태든 관계없이 나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구분이 일반인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도 이직 사유를 충족하면 되신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이제 피보험 단위 기간도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직 사유를 충족하냐 충족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내가 채워야 될 일용 근로로 채워야 될 일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70일의 피보험 단위를 채웠고 내가 이직 사유도 충족을 하는데 피보험 단위 기간만 모자라요. 그럴 경우에는 일용 근로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우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일용 근로로 채워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의 신청 기준, 즉 1개월 전까지 근로일수의 합이 10일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피보험 단위 기간도 170일, 내가 이직 사유도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0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직 사유 자체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 근로로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 채워야 된다는 거, 단기간의 일용 근로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 요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피보험 단위 기간이 조금 모자라고
자발적인 퇴사로 이직 사유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용 근로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운다기보단 상용 근로로 계약 만료로 이렇게 종료를 하셔서 피보험 단위 기간에 만족하시고 이직 사유 또한 충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로는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내가 계약 만료로 종료를 했을 때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가 사업주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피보험 단위 기간도 채웠고 계약 만료 종료를 하였지만 만약 사업주가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걸 근로자한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이번 계약을 종료로 근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 만료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 만료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직 사유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로 될지라도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계약 만료였는데 사업장에서는 연장 안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 만료라고 할지라도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가 사업주에게 있었을 경우 이를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그냥 계속 근로에서 연장이 됐는데 중간에 내가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번에 계약 만료였으니까. 중간에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직 사유를 똑같이 동일하게 채워야 된다는 점, 계약 만료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한 질문은 요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한테 1대1로 질문을 주셔도 해당 창구를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접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